1982년 일본 사이타마현에 아프리카 케넬이라는 반려동물 가게를 차렸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베리안 허스키 브리더로 유명했기에 당시 부부의 가게는 번성했고 그에 힘입어 새로운 집을 짓고 가게를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일본 경기 침체인 버블 붕괴가 일어나자 그들의 가게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부당 수익을 챙겼기 때문이었죠. 여러 잡다한 사기로 사람들의 원망을 샀던 그들. 하지만 그들이 살인까지 저질렀을 줄은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교다시에서 형과 함께 산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며 살아가던 A. 버블 붕괴와 더불어 여러 경쟁 업체가 늘어나며 회사 운영이 기울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그에게 세키네라는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세키네는 아프리카 케넬이라는 반려동물 가게를 운영하던 남성으로 A는 얼마 전 그의 가게에 방문했다가 그와 친해졌죠.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A에게 로디지안 리즈백이라는 한 쌍의 개를 보여주며 둘을 교배시켜 강아지를 낳으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꼬드겼던 세키네. 얼마냐는 A의 물음에 세키네는 두 마리 합쳐 1,100만엔, 하나로 대략 1억이 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많이 낳는다면 원금 회수는 금방이라며 A를 꼬드겼고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A는 그렇게 로디지안 리즈백 한 쌍을 구매했습니다. 얼마 뒤 A는 지인으로부터 로디지안 리즈백은 끼케야 하나 100만원 남짓이며 그가 분양받은 수컷은 고령이라 번식이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A는 세키네에게 속았던 것이죠. 그는 곧바로 가게로 가 대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세키네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A는 법원에서 보자는 으름장을 놓으며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내 카자마와 상의 끝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한 세키네. 그들이 내린 결론은 A를 살인 멸구하자는 것이었죠. 1993년 4월 20일 저녁, 돈을 주겠다며 한적한 착오로 A를 유인한 그들은 약물이 들어간 캡슐을 영양제라고 속여 그에게 먹였습니다. 수의사에게 받은 도살용 독극물이 들어가 있던 캡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먹은 A는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날 그 차고에는 세키네와 카자마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게에서 일하는 야마자키라는 직원이 함께 있었죠. 평소 카자마의 운전기사로도 일했던 그는 그날 A가 오기 전 인근 주유소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고 사망해 있는 A를 보았습니다. 굳어버린 야마자키에게 세키네는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애들은 건강해? 건강이 최곤데 말이지. 라고 협박하며 공범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야마자키는 카자마와 함께 A의 차를 역 주변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그가 스스로 실종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A의 뼈와 소지품을 드럼통에 담아 소각했고 다른 흔적들을 강가 숲에 유기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그들. 하지만 이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키네와 친분이 있던 야쿠자 B였죠. 고객과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중재역을 맡는 등 여러모로 세키네의 뒤를 봐주던 B는 얼마 전 그들과 트러블이 있던 A가 실종되자 세키네를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A를 살해했다고 확신한 B는 세키네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등기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세키네와 카자마가 선택한 것은 B를 살해하는 것. B를 살해하려면 그와 항상 함께 다니는 운전사 C 역시 살해해야 했지만 이미 A를 살해해본 경험이 있던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93년 7월 21일에 B에게 등기를 주겠다며 만난 세키네와 카자마는 A 때와 마찬가지로 약물이 들어간 캡슐을 영양제라고 속여 B와 C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캡슐을 먹었고 잠시 후 B는 쓰러졌지만 C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쓰러진 B에게 다가갔습니다. 당황한 세키네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며 C를 큰 길로 유인했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야마자키를 불러 C를 태우고 인적 드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C 역시 약효가 나타나며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B가 있는 장소로 돌아와 그를 차에 실은 그들은 야마자키의 집으로 가 해체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야마자키의 증언에 의하면 해체 작업 당시 세키네와 카자마는 능숙하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심지어 노래까지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A와 마찬가지로 B와 C 역시 강과 숲에 유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프리카 케넬에서 일하게 되면서 세키네와 친분을 가진 D라는 여성의 돈을 노리며 그들은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릅니다. 세키네는 자신에게 신뢰를 보이는 D에게 아프리카 케넬의 주주가 되라고 제안하며 출자금을 부탁했습니다. 1993년 8월 26일에 세키네는 D를 만나 출자금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약물이 들어간 캡슐을 영양제라고 속이며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건은 앞선 사건과는 달리 세키네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모든 소지품을 소각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해체한 뒤 유기했던 방식 때문에 시신 없는 살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의 범행. A가 실종됐을 당시 경찰은 사실 그와 트러블이 있었던 세키네와 카자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의 존재를 몰랐기에 그들은 경찰의 눈을 피해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관련이 있던 이들이 4명이나 실종되자 경찰은 감시를 강화했지만 아무런 물증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월 26일에 오사카 애경가 연속살인사건 피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세키네와는 무관했지만 같은 애경가 실종 사건이었기에 언론을 탔고 2월 중순에는 많은 이들이 취재를 위해 아프리카 케넬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이타마현의 애경가 4명이 실종됐고 그들이 모두 아프리카 케넬이라는 가게를 이용했던 것이 밝혀지며 세키네와 카자마는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 자신들은 그들의 실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며 범행을 부인했던 뻔뻔한 그들이었지만 한 명 그러지 못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공범이 된 야마자키였죠. 그해 10월에 경찰은 그들과 함께 다니는 야마자키를 의심하며 신문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온 그는 아내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전적이 있던 야마자키의 아내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결국 야마자키는 12월 3일에 경찰서에 나타나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들의 유골과 유류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찰은 1995년 1월 5일에 세키네와 카자마를 체포했습니다. 세키네와 카자마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겼고 검찰에 협력하던 야마자키가 증언 거부의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재판은 장기화됐습니다. 서로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재판부는 둘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며 2001년 3월 21일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야마자키의 경우 직접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고 협박에 의한 범행이었음을 인정받으며 3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1998년 8월에 출소했습니다. 건강 악화로 치료를 받던 세키네는 2017년 3월 27일에 병사했고 카자마는 도쿄 구치소에 지금도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올림픽에 살인 종목이 있다면 나는 금메달이 확실하다라며 평소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러워했다는 세키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을 해체하는 동안에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카자마. 참 서로 잘 어울렸던 그들이 하루빨리 지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